스포츠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시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도입되거나 실행된 정책 및 규정들이 어느 정도 정착됐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K3, K4 리그가 출범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존의 내셔널리그, K3 리그 및 신생팀을 융합해 K3, K4 리그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는 프로, 세미프로, 아마추어별로 승강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 구분 없이 승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통해 구단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 및 인프라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선수 계약 시 K3 리그는 20명, K4 리그는 5명 이상의 연봉 계약 선수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연령별 유소년 팀 중 한 팀 이상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구단 사무국 인원은 10명 이상을 권장하며 최소 인원을 설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프로 지명이 되지 않으면 대학 진학을 우선으로 생각하였는데 앞으로는 K3, K4 리그에 입단하여 프로 진출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K3 리그 전주시민축구단에서 뛰는 미드필더 김도훈 선수는 10월 K3 리그 선수 최초로 19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발탁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됩니다. 어린 나이에 꾸준히 경기를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이며 그만큼 선보일 기회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FA컵 참가팀 및 대회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형 디비전 시스템 정착을 위해 FA컵 참가 대상팀의 범위를 5부 리그까지 확대하였고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게 된 4팀은 4라운드부터 대회에 합류하며 그동안 FA컵에 참가했던 대학팀들은 FA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했던 팀들은 경기 일정이 여유롭게 된 반면 대학팀들은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줄게 되면서 점차 경쟁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대학팀들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선수로만 성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겸하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선수들이 추후 스포츠 관련 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대한축구협회 산하연맹 8개 중 4개 연맹이 해산되었습니다. 한국실업축구연맹의 경우 K3, K4 리그 출범에 따라 1월 해산 의결하였으며 한국유소년축구연맹의 경우 3월 관리단체로 지정 후 11월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중등연맹의 경우 11월 자체 해산하였으며 고등연맹의 경우 대한축구협회 11월 이사회를 통해 해산 의결하였고 고등연맹에서는 독단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소년연맹은 회장이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중등연맹은 대회 개최 지원금 중 일부분을 자체 운영비로 전용했던 의혹이 제기돼 고발되었고 고등연맹은 전임 회장의 비위행위 및 지속적인 승부 조작이 발생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대한축구협회에서 해산 의결하였고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은 대한축구협회가 일원에 담당하고 대회 운영은 시도협회가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시도협회에서 연맹과 달리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K리그 심판관리 주체가 대한축구협회로 변경된 것입니다. 심판관리는 각국 협회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행사해야 한다는 FIFA의 지침에 따라 심판행정 일원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판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심판 운영팀장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과 계속되는 판정에 대한 무심,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승강 및 배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청소년 퓨처팀 육성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유소년 레벨의 선수들은 신체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데 이에 따라 상반기 출생과 하반기 출생 선수의 체격과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따라서 연령별 대표 선발 시 상반기 출생 선수 위주로 구성됩니다. 2019년 17세 이하 월드컵 8강에 진출한 21명의 선수 중 하반기 출생 선수는 단 4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퓨처팀 육성 프로젝트는 신체 조건의 차이로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 충분히 공감하며 점차 성적에 따른 부담감을 없애고 즐기면서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지켜보면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응원하는 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벨기에처럼 몇 년 후에는 우수한 선수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제대로 개최 및 운영되지 못해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대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협회, 연맹, 지도자, 선수, 학부모님 및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2021년에는 계획한 대로 모든 대회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의 13번째 영상으로 2020년 도입되거나 실행된 정책 및 규정들이 어느 정도 정착됐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